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서연입니다. 오늘은 주식 기초 강의를 준비했어요.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PPT를 보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주식의 정의입니다. 다음은 인터넷의 주식이라고 치면 나오는 글인데요. 상당히 복잡하죠?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고요. 주주는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회사의 지위를 가진 자를 뜻합니다. 두 번째는 주식 용어입니다.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서 용어를 정리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 매수는 주식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요. 매도는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가는 매수가 혹은 매도가를 미리 걸어두는 것을 의미하고, 시가는 하루 중에 가장 최초로 결정된 가격, 종가는 하루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결정된 가격입니다. 고가는 하루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을 의미하고, 저가는 하루 중 가장 낮았던 가격을 의미합니다. 상한가는 하루 중에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의미하고, 하한가는 하루 중에 가장 낮게 하락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을 의미합니다. 상장은 주식이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시가총액은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증권 전부를 그날의 종가로 평가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고요. 유상증자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돈을 받고 파는 것, 무상증자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공짜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자는 기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병합할 때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고요.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주식수를 줄이는 것, 무상감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식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상감자는 경우에 따라 호재가 될 수 있고, 무상감자는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켜 회사 내에서 누적해온 이익 잉여금의 일부를 기업의 소유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당 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당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배당금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단 3년간 보유 시 배당 세액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배당금 투자는 보통 장기 투자와 연결이 됩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금이 높으며 기업이 해산 시 자녀 재산 배분에서 우선권을 갖습니다. 대신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 영업일 원칙입니다. 매도 후에 이 영업일이 지나야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매도를 하셨으면 화요일날 아침에 해당 금액을 출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금은 주식 거래를 위해 계좌에 넣어둔 현금으로 매매가 가능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증거금은 주식 매수 시 최소한 있어야 하는 현금입니다. 미수금은 증권회사가 투자자로부터 회수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가 당장 매수할 금액이 없더라도 신용거래처럼 일부만 지불하고 나중에 증권회사에 갚아야 할 돈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매도로 번 금액으로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하나요? 라고 의문이 드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수거래라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수거래는 전체 주식 매입 대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것 또한 빚을 지고 투자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주식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에겐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공매도입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모주는 기업이 공개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주식을 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변동성 완화 장치 VI는 개별 종목의 급격한 주가 변동을 막기 위한 장치고요.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ETF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에 따른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따라 간단하게 표시된 재무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를 처음 보시는 분은 이 중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헷갈리실 텐데요.
투자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지표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가지의 지표들을 살펴볼 건데요. 해당하는 지표가 어떤 형태를 띠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ROE와 EPS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로 PER과 PBR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도대체 높고 낮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동종업계의 재무제표와 비교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고 유보율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경우는 보편적인 경우고 해당 업종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트에는 다양한 기술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대표 지표인 이동평균선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해당하는 기간의 평균값을 만들어 선으로 이어놓은 지표입니다. 선마다 각기 다른 기간으로 평균을 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동평균선으로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신호가 있는데요. 바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단기 이평인 중장기 이평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면 매수 신호인 골든크로스, 단기 이평이 중장기 이평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 매도 신호인 데드크로스입니다.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므로 잘 참고하셔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수급 분석입니다. 수급이란 수요와 공급의 줄임말인데요. 보통 개인, 외국인, 기관의 매매 동향을 뜻합니다. 2021년 코스피 투자자별 점유율입니다. 각 투자자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은 변동성이 가장 큰 집단이며 최근 들어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리스크가 적은 투자법을 선호하며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 가치 투자의 표본이라 생각하여 외국인만 따라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연기금, 금융투자, 투신 등을 뜻하며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적은 투자법을 선호합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의 수급 현황인데요. 보통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포지션이면 수급 측면에서 좋다고 칭합니다. 여섯 번째로 HTS와 MTS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약 주문인데요. 하루마다 매번 호가를 지정할 필요 없이 수량, 가격, 기간을 정해두면 해당 기간 동안 자동으로 매매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테마와 업종입니다. MTS 창에서 현재 뜨고 있는 테마와 업종에 대해서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세 분석입니다. 하루 중 가장 급등한 주식과 급락한 주식을 살펴볼 수 있는 창입니다. 먼저 주식을 하기 위해선 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데요. 증권회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증권회사를 선택하셔서 개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개설이 완료되셨으면 HTS 화면을 띄우시면 됩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사보려고 합니다. 우선 삼성전자를 검색해주세요. 왼쪽에 호가창이 보입니다. 양쪽에 매물대가 보이고요. 바로 밑에 보이는 주문창으로 가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원하시는 수량과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삼성전자 한 주를 사볼게요. 자, 바로 체결이 되기 위해선 현재가를 입력하거나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저는 71,000원에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결이 완료되었고요. 잔고에 삼성전자 한 주가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를 팔아보려고 합니다. 주문창으로 가서 매도를 클릭 후 잔고를 클릭하시면
아까 샀던 삼성전자 한 주가 보입니다. 바로 체결이 되기 위해선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저는 78,000원에 매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 주가 매도 처리됐고요. 이것이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